이번에 예산이 투입된 함양 산삼 휴양밸리가 조만간 완공되지만 어떻게 운영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공단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인데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종인 팔색조의 모습이 카메라에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구마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당시 마산 민주항쟁의 배경과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산림 휴양시설이라는 함양 산삼 휴양밸리가 다음 달 완공 예정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예산 먹는 애물단지 우려가 적지 않은데 이번에는 산삼 휴양밸리 운영 방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함양 대봉산 산삼 휴양밸리의 첫 사업은 지난 2005년 시작된 예산 81억 원의 생태숲 조성 사업. 그 뒤 해마다 사업이 늘고 규모가 불어난 산삼 휴양밸리는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태숲과 자연휴양림 등 몇 년 전 완공한 사업도 있지만 출입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하고 계시네요. 예. 이 휴양밸리 조성공사 중에 공사 차량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어쩌다가 1,000억짜리가 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곳 산삼 휴양밸리는 올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꼭 15년 만입니다.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산삼 휴양밸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경이나 위탁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시설물도 많고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진짜 이 공단이 설립되지 않으면 엄청난 이 관리에 문제점이. 하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군청의 경상경비와는 달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함양군의 용역에서도 공단의 연간 적자는 30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시설관리공단 설립보다 산삼 휴양밸리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엑스포와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봉산 휴양림을 국민관광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부차적인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함양군의회 상임위원회는 군민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부결 처리하며 공단 설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1,000억 원짜리 산삼 휴양밸리가 애물단지 우려에 이어 운영 방식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73돌 한글날을 맞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은 어린이 한글 사랑 포스터와 외국인의 한글 손글씨 전시회, 순우리말 맞히기비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했고 한글 학회 진주집에는 동시 읽기와 우리말의 맛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통영 한산 지구에서 멸종 위기종인 팔색조의 모습이 카메라에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거제 동백나무 숲과 남해 금산, 통영 한산도까지 한려해상 국립공원 전역에서 팔색조의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코발트색 작은 새가 땅에 내려앉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팔색조입니다. 입에 지렁이를 가득 물었는데도 주변을 살피며 또다시 먹이를 찾습니다. 잠시 뒤 뭔가에 놀란 듯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통영 한산도에서 팔색조가 촬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팔색조는 암컷이 먹이를 주며 새끼를 키우는데 지난 8월엔 한산도 탐방지원센터에서 어린 팔색조가 발견되면서 한산도 일대가 서식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산도 망산에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 영상에 팔색조가 지렁이를 물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산도 일원에 팔색조가 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팔색조는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과 남해 금산, 통영까지 한려해상 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통영시 산양읍에서도 팔색조 37개체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통영을 중심으로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장기 모니터링과 함께 팔색조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MBC 경남은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앞두고 부마 민주항쟁을 재조명한다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부마 민주항쟁이 왜 마산에서 벌어졌는지와 항쟁 과정을 살펴봅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마산 시민들의 저항 정신은 1960년 3.15 의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YH 무역 사건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한 유신 정권에 대한 반발은 마산 시민들을 또다시 항쟁으로 이끈 배경이 됩니다. 아마 그 어떤 저항 정신 이런 게 아마 이 지역에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YS 제명이 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마항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제된 사회와 대규모 실업, 임금 체불은 당시 전국 7대 도시 마산에도 유신 체제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에서 시작된 항쟁 소식을 들은 경남대 학생들은 10월 18일 낮에는 이곳 교내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3.15 기념탑에서 시위를 이어갑니다. 시민들이 합류한 시위로 마산 시내 경찰서와 파출소, 방송사, 관공서, 공화당사는 불에 타거나 크게 파손됩니다. 시위 군중들이 그 트럭을 밀어가지고 으쌰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천으로 처박아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시위 군중들이 굉장히 그 힘을 얻은 거예요. 10월 20일 정오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자 거리에서 시위대는 사라집니다. 마산 행정으로 시민 505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59명은 구속됐습니다. 마산에서 항쟁이 시작된 지 8일 뒤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로 유신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장에서 막말과 피감기관 압력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정감사에서 그가 한 일은 법사위원장 위치에서 피감기관인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다며 패스트트랙 수사에 압력을 넣을 게 아니라 당장 검찰에 출석해 수사받기를 권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 청딱지 개미 반날개, 일명 화상벌레가 진주에서도 발견돼 보건당국이 방역 작업에 나섰습니다. 진주시 보건소는 최근 이현동과 평고동 등에서 화상벌레 출몰 신고 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상벌레는 꼬리에서 독성 물질을 분비해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는 것처럼 피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 진주가요제가 오늘 오후 7시부터 진주시 신안강변 특설무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축하 행사로 진주시와 MBC 경남이 함께 마련한 진주가요제에는 김태우, JK 김동욱, 마야, 박강성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수준 높은 라이브 무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019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13일 동안 열린 산청 한방약초축제는 무료 한방진료소인 산청해민서를 비롯해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산청구는 31만 명의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한글날인 오늘 지리산 천안봉 일대에 올가을 첫 얼음이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지리산 첫 얼음은 예년보다 6일가량 빨랐습니다. 한편 내일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정부의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 경남 8곳이 포함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조선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경제위기 지역 재생 모델로 선정된 거제시 고현동을 비롯해 진주시와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합천군, 함양군 등이 제한 사업이 채택됐습니다.
중대규모 뉴딜 사업에는 150억 원에서 250억 원, 소규모 사업에는 50억 원에서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속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인 지회 노동자들이 오늘 한화그룹의 본사 앞에서 부당노동 행위 중단과 임금 단체 협약 타결을 촉구하며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한화그룹은 노동 탄압과 불법 행위로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 임금 단체 협약 교섭마저 아직 체결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한화그룹 회장인 김승현 회장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할머니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지난 4일 3박 4일 동안 법원으로부터 구속 집행 정지 허가를 받고 출소했다가 복귀하지 않은 재소자 35살 A씨를 어젯밤 11시 55분쯤 창원 진해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붙잡아 검찰에 인계했습니다. 한편 A씨는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 3월부터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이 평화의 소녀상 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로 경남 지역에서 해마다 50명 안팎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농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243건의 농기계 교통사고로 25명이 숨지고 253명이 다쳐 연간 50명 안팎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60살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집중됐고 모내기철인 5월과 수확기인 10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 마산 로블랜드가 개장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300명씩 유료 입장객 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로블랜드 측은 개장 이후 잦은 태풍과 특히 휴일에 비가 내린 날이 많아 입장객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블랜드 연간 운영 비용은 175억 원가량으로 월 평균 입장객이 5만 8천 명 이상이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남도의회 10월 임시회가 내일 개회해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도의회는 임시회에서 경남 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과 경남 도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25건의 조례안 등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와 함께 15명의 도의원들이 나서 지역 현안과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